We are on a mission, placing the power of simulation in the hands of every engineer, in every design department across this planet. Simulation that is remarkably fast, simple to use, and deeply insightful. Welcome to a revolutionary change in the way products will be conceived, designed, and ultimately brought to market with the utmost confidence. Welcome to Ansys Discovery Live, a first-of-its-kind virtual prototyping environment, providing interactive design exploration early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is all-new technology is tightly coupled with direct geometry modeling, offering a highly visual platform to interact in near real time with your simulation results. Insight that updates immediately as you iterate any number of design alternatives. Rapid product innovation is the outcome. Intuitive and interactive in nature, Discovery Live allows engineers to quickly switch between physics, adding new studies, all on the same model. Users interact instantly with test results, adapting a variety of parameters, controlling, modifying, and guiding the simulations, extracting the most insightful answers. Engineers no longer have to wait for geometry modifications, remeshing, or resolving. Make a change to your geometry? Recomputing starts immediately. The fidelity and accuracy of Discovery Live provides clear and directional insight, letting you see the impact of your design decisions while you make them. We have a mission, ensuring that every engineer realizes the awesome power of discovery, the insight you require, the speed you demand, the inspiration you live for. Ansys Discovery Live, from the world leader in engineering simulation. 네, 안녕하세요. BTV IT 전방송 토크IT 이자마큰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은 이제 이런 IT 전문가들과 토크를 나눠보면 세상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요즘 커다란 흐름이 보면 IT 분야에서는 개발하고 운영 쪽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융합이 돼가지고 데브옵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데이터 분석 쪽도 현업이랑 또 IT하고 완전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현업이 쉽게 데이터를 이제 IT 도움 없이 분석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엔지니어링 쪽, CA 쪽, 이쪽도 굉장히 커다란 혁신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설계 디자이너하고 설계 엔지니어, 또 해석 엔지니어 이렇게 사이로처럼 분리되어 있던 이런 분리되어 있어서 업무를 봤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또 기술의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해석을 잘 모르는 설계 디자이너가 쉽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개념을, 설계 개념을 바로 뭔가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기술은 무엇인지, 또 실제로 그런 것을 자동차 분야에서 요새 스마트카 굉장히 또 핫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이런 자동차 설계 디자인 쪽에 또 전문기업의 실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게스트분이 많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각자 자기소개 좀 할까요? 실장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오 디자인의 윤정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성 SNA에서 유동 쪽 기술지원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김태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시스 코리아의 황준영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사전 녹화하는 이유는 오늘 맨 왼쪽에 있는 클리오 디자인의 윤정채 실장님께서 독일 가신다면서요. 다음 주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원래 라이브 때 다 모시려고 했는데 이분 독일 왜 가시는 거예요? 독일에 이제 아헨 공과대학교라고 이제 자동차 분야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하고 이제 협업 수업을 같이 진행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수업 이제 최종 발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서. 진짜 유명하신가 보다. 독일 그런 강의도 하시고. 저는 이제 메인 교수는 아니고 이제 네네. 서포트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제 도와주러 뒷바라지하러 갑니다. 학생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장님은 저녁 공대를 나오시지 않으셨죠? 네, 전공이 뭐세요? 산업 디자인 전공. 산업 디자인. 오케이. 네. 자, 이따가 저희가 이제 실장님의 실제로 해석 엔지니어 도움 없이 실제 설계 개념, 본인의 설계 개념을 실제 시뮬레이션 해봤던 그런 경험들을 단순하게
뭐 대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 그죠? 네. 가장 핫한 요새 자동차 스마트카 분야에서 그걸 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겠고요.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요즘 이제 CA 분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뭐 기술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엔시스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물론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엔시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 한마디로 황관장님. 엔시스는 시뮬레이션 회사죠. 시뮬레이션만 개발하고 그 해당하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하는 회사고요. 네네. 네. 그쪽에 전세 글로벌 리더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자부하고 뭔가 있더라고요. 약한데요, 좀? 뭐 회사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CA 분야에 굉장히 전문 기업인 거죠? 네네. 자, 먼저 일단은 뭐 CA란 말이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CAD처럼 굉장히 50년 이상 된 단어 같은데 지금 CA 분야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흘러가고 있나요? 일단 업계 자체는 굉장히 이제 치열해지고 있죠. 자동차 회사랑 좀 비교를 하자면 자동차 회사도 메이저 회사들이 합병을 하면서 메이저 회사만 몇 개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CA 업계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CAD 회사에서 CA 쪽을 인수하기도 하고요. 뭐 반대 상황도 발생이 되고요. 그런 이제 업계 자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큰 기업군, 즉 일종의 거대 공룡 회사만 이제 남아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두 분은 엔지니어십니까? 네. 네네. 그러면 다 해석 엔지니어 쪽? 네. 해석 중에서도 저는 유동 해석 엔지니어로 네. 있습니다. 네, 저도 유동 쪽 유동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럼 일단은 뭐 해석 쪽에 크게 보면 구조, 유동, 네. 또 여기도 여러 가지 전자기장도 있고, 전자기장. 또 세미컨덕터도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좀 해석 분야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 해석 분야는 지금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유동, 전자기장이 각각 이제 피직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말 그대로 구조 해석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가 구조입니다. 네. 이런 뭐 의자나 이런 책상 같은 구조물이 변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죠. 이 힘을 줬을 때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는지, 그렇죠. 피로도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파괴가 발생하는지 등등에 관심이 있는 거고 유동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가 유체입니다. 네. 저희는 구조물에 관심이 없고요. 네. 유체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공기 같은 유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거에 따라 열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든 산업에서 이런 유체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그 제품에 영향을 가는지. 그러니까 유체라는 게 꼭 물적 물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공기 같은 것도 다 맞습니다. 유체. 예. 공기, 가스, 물, 뭐 여러 가지가 네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이 요새는 뭐 자동차도 전자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전자제품 많이 있는데 네네. 그런 전자제품에 어떤 그 서로 간의 간섭이 이러는 뭐 전자파의 간섭이라든가 네네. 뭐 여러 가지 요새 자동차 보면 레이더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레이더가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네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해석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성능이나 뭐 이런 부분도 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예전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피직스별로 해석을 진행을 했다라면은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멀티 피직스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피직스 간에 연결을 해서 인터랙션을 해서 해석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네. 먼저 구조 쪽 먼저 다 해본 다음에 예, 예.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공기라든지 이쪽도 예.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예. 멀티 뷰 포인트로 예. 그냥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지나 보죠, 그렇게? 예, 이 관심사가 아무래도 보다 좀 더 실질적인 거를 보다 보니까 실제 유체가라는 거는 반드시 구조물을 만나게 되고 그 유체가 강하게 되면은 네. 구조에 뭐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열과도 관련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좀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CA라는 것은 해석 쪽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래됐고 네. 굉장히 안정적인 표현을 해야 되나? 굉장히 이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스테이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그 디스커버리 라이브 요거 신제품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언제 나온 겁니까? 요거는요. 이 제품은 일단 실제 출시는 18년 초, 이제 17년 말 네. 그쯤에서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그 출시가 된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실제 여기 이제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설계가 되는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설계에 대한 검증, 그리고 설계에 대한 이제 변화를 할수록 비용적으로 위해서 훨씬 더 이제 이득이 되는 거죠. 그 뒷단, 즉 양산 전 단계에서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그에 맞서 이제 비용이 더 증가하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이 설계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러니까 초기 설계 단계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해석 엔지니어 가기 전에 그렇죠. 디자이너 단계에서 네네, 예를 들면 그렇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개발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근데 그동안 이제 디자이너 쪽 하시는 분들이 해석 쪽이란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학문이란 게 그죠? 네, 공대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인데 네네. 그런 것들의 큰 서로 간에 이제 잘 모르시던 분야인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쉽게 나온다고 한들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그렇죠.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려고 디스커버리 라이브가 나온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능적으로 아니면 이제 피직스 뭐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학적인 이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툴을 사용하고 툴에 대해서 이제 좀 자신의 설계안을 검증하는 목적으로는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커버리 라이브가 이렇게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이너하고 네. 그러니까 설계하고 해석 쪽에 갭을 메워주는, 브리칭해주는, 없애주는 새로운 CA 쪽의 뭐 소프트웨어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거 국내에 소개된 것이 아까 뭐 1년 전에 소개된 겁니까? 네네. 국내? 그러면 이것을 그 많은 일단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은 지금 국내에서 지금 현재 일단 저변은 좀 어느 정도 인지도는 조금씩 이제 생겨가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설계자들이 물론 여기에 대한 이제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일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이씨. 네, 그렇죠. 업무 범위가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좀 회사 네,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이제 설계 단계에서 초기 네네. 설계 단계에서 막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수정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투자 대비 효용성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설계하시는 분이 사장님은 아니니까 네. 내가 구태여 이걸 또 배워가지고 그런 게 있다는 건데 또 오늘 모신 이제 실장님처럼 뭔가 새로운 걸 빨리빨리 뭔가 해보고 싶은 네네.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분명 효과적이고, 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도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복잡하고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일단 직접 해보신 분들의 대부분 반응을 보면은 네.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나 생각이 바로 프로그램에서 반영이 되어지니까 상당히 흥미를 갖더라고요. 뭐 저희 뭐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실제 이렇게 데모나 뭐 이렇게 강의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좀 체험존 같은 거를 좀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시간이 되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뭐 바로바로 해보고 본인이 했던 거를 그냥 캐드로 바로 움직이고 또 해석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 네. 상당히 흥미롭고 또 내 거에도 써볼 수 있겠구나라는 궁금증이 있고 또 그게 기존에 이제 설계하시던 분들이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하면 좋겠는데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를 다른 분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내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 힘이 실리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네. 단순 스크래치 아이디어가 아니라 네. 굉장히 구체적인 걸 제시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이건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 체험을 많이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디자이너가 해석 분야를 잘 모르는 디자이너가 이거를 배운다면 네. 한 얼마 정도의 그 학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반나절 안쪽이면 반나절? 와, 저는 한 몇 개월 생각했는데 반나절이요? 예. 진짜로? 실제 그러니까 처음 아예 그림부터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CAD에 대해서 이해는 조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일단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어떤 CAD 파일은 가지고 계시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CAD 파일을 여기 있는 툴 자체의 기능이 상당히 단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직접 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뭐 당기기
이동하기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 기능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걸로 바로 CAD를 변경할 수 있고 해석적으로도 해석의 복잡한 부분은 다 제외를 하고 뭐 이런 간단한 부분만 설정할 수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은 계속해서 쉽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이거를 하신 분을 모시고 아까 실장님하고 직접 그분의 이제 체험담을 들어야지만 이것이 프루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그럼 실장님 모시고 한번 정말로 이게 쉬운지 이것이 과연 그분한테 어떠한 그 비즈니스적인 어퍼튜니티를 줬는지 또 회사에도 어떤 기회를 줬는지 이런 거 들어보고 또 두 분 모시고 다시 모셔가지고 또 자세한 구체적인 피처라든지 이런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실장님, 오늘 이제 독일은 언제 가시는 거죠? 이제 다음 주 다음 수요일에 주에. 갑니다. 네. 하여튼 방송하기 전에 가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먼저 뵙게 됐는데 네. 나중에 혹시 독일에서 시간 되시면 네. 그 전화로도 우리 Q&A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카톡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주세요. 알겠죠? 네, 네. 이렇게 증거를 남기시는군요.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먼저 클리오 회사 이름이 클리오인데 네. 클리오라는 무슨 뜻입니까? 클리오는 이제 코리아 리딩 이노베이션 오피스 오, 멋있다. 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단한 의미는 아니고 네. 사실 이제 이 회사가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의 랩실로 이제 시작을 한 회사예요. 네네. 그래서 네. 그 이제 사람들의 이니셜을 따서 이제 네. 만든 회사고 사실 이제 그 이름 자체에는 이제 특별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뭐 사실 애플도 뭐 사과 아닙니까? 네네. 근데 하시는 분야가 네. 디자인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네. 자동차 분야만 특화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저희 회사는 주로 자동차를 포함한 이제 운송기기에 이제 특화되어 있고요. 어디 사진 보니까 네. 자동차도 일반 뭐 소나타, 액센트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미래지향적인 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초소형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뭐 스마트카 가장 핫한 거 하시네. 이런 것들 주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그러면 요번에 서울 모터쇼 2019면 언제 열린 겁니까? 3월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론칭한 차고요. 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셔틀이고 운전석이 없는 이제 야, 셔틀. 진짜 버스입니다.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 인테리어 개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차 인테리어 개념이요. 네, 가장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운전자가 필요 없어지면서 운전석 그리고 핸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제 완전 자율등계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내 공간이 완전히 이제 승객 위주의 공간이 되고 대시보드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네.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뭐 미션, 뭐 콘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레이아웃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게 이제 큰 트렌드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쾌적함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에어컨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공기가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그 자동차를 뭐 보통 이제 설계를 할 때 에어컨, 뭐 공조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뭐 사람의 자세가 이제 사람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목을 향해서 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레이아웃이 완전히 바뀌고 그 대시보드랑 콘솔이 사라졌으니까 네. 공조 장치 자체가 들어갈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하고 새로운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그 뭐 보통 이제 사무실이나 집에 이제 천정 에어컨이 달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화가 되면 공조 장치가 뭐 천정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변으로 숨을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을 이제 보여준 거고 이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공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네. 이런 공기의 흐름 시뮬레이션을 네. 실장님 직접 하신 겁니까? 네,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아까 그 디스커버리 라이브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유형의 그 CA 이런 소프트웨어가 없던 시절에서는 네. 이런 걸 하실 생각을 안 하셨겠네요. 못 하셨겠네요. 아예. 할 생각은 안 하고 네. 일단 이런 툴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해석 엔지니어와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업무 자체가 완전히 분리돼요. 서로 완전 외국인이니까 네, 랭귀지가 그냥 다르니까 완전히? 아예 다른 거예요. 서로 할 수 있는 같은 언어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냥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이제 설계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중간에 이제 스튜디오 엔지니어라는 이제 디자인 쪽 지식도 조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설계 베이스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설계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해석은 사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여서 디자이너가 직접 상대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네. 완전히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서 네.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분야랄까? 네. 그런 걸 지금 생각해 내시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디자인의 어떤 디자인보다 관점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지금 전통적으로 자동차라고 하는 게 100년간 운전자가 앞을 바라보고 승객도 앞을 바라보고 자동차 시트에 고정된 자세로 이제 100년간 이렇게 네네. 돼 있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전자제품화되고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공간에 대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디자이너가 전통적으로 뭐 자동차를 디자인한다는 생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어떤 이동수단을 디자인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뭐 이렇게 가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단순하게 기능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렇게 쾌적함이랄까 네. 사용자의 편의성, 맞춤형 서비스 네. 뭐 이런 것들이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처럼 모든 분야의 각 분야별로 네. 그걸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는 뭔가 이렇게 쉽게 내가 한 거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면 지금 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네. 실험을 빨리빨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프로젝트 초반에 얼마나 많은 어떤 이제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 그리고 설득력을 높이는 과정 그리고 다양한 어떤 뭐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행위들이 네. 초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도구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거죠. 근데 실장님이 이런 것을 네. 뭐 원래 그 해석 쪽 엔지니어하고는 네. 뭐 완전히 담을 쌓아가지고 다른 외계인처럼 네. 대화도 안 하신 분이 네. 이런 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그 계기는 네. 사실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후반부로 와 있었을 쯤에 이제 저희 회사에 인턴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인턴 학생? 네, 인턴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교수님이 뭐 과제를 시키셨대요. 근데 뭐 하나 봤더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디자인 인턴? 네, 디자이너인데 오케이. 순수하게 깜짝 놀랐겠다. 뭐야 이게 뭐냐 이게 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해석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툴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 나온 건데 뭐 교수님이 뭐 하라 그래서 하는 거래요. 네. 자기가 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놀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알아보자 해서 이제 엔시스 코리아와 이제 태성의 이제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한번 접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 인턴 때문에. 그렇죠. 인턴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제가 인턴을 배웠어요. 그리고서 그거를 이제 직접 네. 이제 이게 전문기를 찾으셨군요. 네네. 그래서 좀 가능성을 좀 보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여기 이제 엔시스하고 태성의 뭐 전문가분들, 엔지니어분들께서 이거 배우는데 네. 저 사실 이거 처음에 보고서 이건 한두 달 걸리겠다 생각했는데 네. 뭐 반나절? 네. 이렇게 말씀하면 진짜로 실장님 이거 배우실 때 네. 반나절 걸리셨어요? 반나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걸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툴을 처음 접하고 나서 기본 교육을 한 3-4시간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배운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좀 테크니컬한 서포트를 얻는 시간을 또 한 3-4시간 가졌고, 그러니까 네. 뭐 한 6-7시간이니까 반나절. 네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전혀 이런 것을 그 뭐 에어플로우 시뮬레이션 이런 걸 저 안 하실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그 디자인의 결과물이 네. 이런 걸 전혀 안 하셨을 때하고 결과물하고 네. 뭐가 달라집니까? 우선 그러니까 좀 아쉽게도 이제 이 해석의 결과가 네. 지금 현재 지금 프로젝트에 반영이 되는 시점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본 게 그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바로 정렬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디자인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계 단계로 넘어간 후에 해석이 이루어졌다면 디자인은 과거에 설계 이전에 어떻게 보면 상품의 기획 단계 거기서 엔지니어링을 스타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을 하는 그 굉장히 초기의 이제 일인데 네. 그때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모든 회사의 리소스가 잘못된 방향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사전에 좀 걸러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베네핏인 거죠. 네.
사장님도 지금 이거 아십니까? 이런 걸 쓴다는 것을 디자인 쪽에서 이런 걸 네.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을 사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반응 어떠세요?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제 디자이너가 할 일이 많아졌군. 뭐 이런 이것 때문에 혹시 뭐 월급을 더 올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월급이 안 올랐는데도 하시는 이유는 네. 이걸 하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본인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기도 하고 일단 그 디자인의 어떤 전체적인 품질을 높이는 과정 그리고 뭔가 더 많은 생각을 초기에 할 수 있다는 게 결국에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고 그게 디자이너한테도 베네핏인 거고 디자인 네. 회사에도 베네핏인 거고 네. 그 디자인을 의뢰한 클라이언트한테도 베네핏이 가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결과가 이런 네. 이런 이제 아주 쉬운 이제 CA 솔루션을 이게 자꾸 디자이너들이 쓰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해석 엔지니어하고는 네. 저 사람들은 나랑은 저 다른 네. 부류야가 아니라 네. 이걸 통해서 오히려 그분들하고 커미션하기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해석 엔지니어나 설계 엔지니어들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나랑 거리가 멀어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반대로 해석 엔지니어가 디자이너가 무슨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공허한 얘기로 들려요. 그렇죠. 근데 뭔가 지금 그림에서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디자이너가 굉장히 아이디어 초기에서 자기의 어떤 대략적인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뭔가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을 그러니까 때 해석 엔지니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랭귀지로 네, 같이 뭔가 보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그렇네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이 뭐 꼭 이렇게 이런 유형의 콜라보레이션, 네. 그러니까 설계 쪽하고 해석 쪽에 새로운 유형의 콜라보레이션이 앞으로 굉장히 확산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네, 확산될 것이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한 분야를 이제 이 툴이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자, 뭐 사실 보통 이제 이 자동차 분야에 저희 이제 자동차 분야에 특화돼 가지고 지금 클리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해외 자동차 메이커한테도 서비스 해주는 겁니까? 디자인 서비스를? 네,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끝났지만 과거에 몇 번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물론 오늘 이제 이런 주제가 약간 다른 거지만 네.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나라 클리오 같은 이런 이제 자동차 디자인 네. 이런 쪽에 전문 기업이 글로벌하게 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어떤 점에서? 네,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의 그 트렌드가 과거에 이제 뭐 미국, 뭐 유럽, 뭐 일본, 일본이 이제 조금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조금 한 스텝 뒤처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끌고 가는 선진국들이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지금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또 오히려 이제 한국의 제조가 퀄리티를 베이스로 그런 효과를 본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한국 디자이너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다른 어떤 제조 분야에 비해서 네. 그런 측면에서 NCS와 같은 툴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프로세스의 변화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글로벌의 경쟁력을 이제 지니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사실 글로벌하게 네. 뭐 전 세계 이제 여러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국내 업체야 한국말로 커뮤니케이션하면 되지만 네. 해외는 영어잖아요. 뭐 네. 다른 나라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외국어보다 어떻게 보면 해석, 네. 엔지니어링 언어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더 어려운데 이제 이런 NCS 같은 이런 걸 쓰게 되면 네, 네. 디자이너도 네. 커미션 하실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미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 네, 있는 거니까 이걸 기반으로 같이 해외에 있는 네. 외국 엔지니어들이랑 해석 엔지니어들이랑 커미션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자료가 그러니까요.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오토노머스 네. 뭐 자율주행차라고 하셨는데 실장님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자율주행차가 이게 언제 실제로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본인의 이건 괜찮.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본인의 이게 개인적인 굉장히 의견.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많은 전문가들이 자율주행은 뭐 아직 멀었다. 뭐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와우. 굉장히 네. 보수적인 사람들은 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하시고 그리고 뭐 레벨 3는 뭐 지금 나오는 차들이 이제 기능들이 다 이제 이미 탑재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네네. 네. 그리고 레벨 4, 5는 차만 바꾸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이 어렵고 그리고 뭐 도덕적인 문제, 뭐 노동법 뭐 이런 것들이 네네. 굉장히 연결돼 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데 사실 이제 업계에서는 뭐 그러면 이제 멀리 느껴지고 그게 불가능하니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계속 바꿔 나가야 된다.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빠르면 뭐 10년. 10년? 저는 10년이라고. 아, 10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네. 2030년에는 네. 이 자율주행차가 이제 사용화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죠? 그때쯤 태어난 애들은 뭐 운전이 뭐야? 어차피 뭐 이 핸들이 영상이 뭐야? 뭐 이렇게 이 영상이 뭐 유튜브에서 2030년까지 있을 거거든요. 그때 가서 한번 착 한번 해보도록 하죠. 10년 뒤에 저도 궁금합니다. 타임캡슐처럼 얼마 잘 자, 정말 여기 사진만 보더라도 네. 정말 자동차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요. 네, 이제 그게 점차적으로 이 승객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바퀴 위에 올라가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 차뿐만 아니라 뭐 정거장, 뭐 여러 가지 스테이션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스테이션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뭐 호텔, 뭐 가구 회사의 뭐 디스플레이 매장 이런 것들이 차 위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야, 정말 이렇게 되면 진짜 단순 기능적인 요소만 설계에 고려할 게 아니라 네네. 아까 같이 다양한 뭐 정말 그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냥 스터디했었던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게 마이크로 이제 공공 버스의 개념이에요. 근데 네네. 레벨 3라서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운전에 개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마이크로 이동 수단이고 휠체어 승객을 한 명 태우고 이제 6명의 승객이 단거리를 좀 기대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컨셉인데 네. 지금 근데 이 승객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시선을 서로 안 마주치게끔 이제 분산을 시켜놓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럼 공조장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공기의 흐름은 어떻게 돼야지만이 이 승객들이 다 쾌적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의문인데 이제 이런 해석들이 이제 새로운 도구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이게 물류도 바뀔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바뀌는데 아니 근데 이것을 지금 이게 해외에 있는 어떤 자료를 여기다 그냥 카피하신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클리오에서 이런 네. 것을 지금 연구하신 거를 보여주시는 네, 건지. 저희들이 이제 한 것들이고요, 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피지컬한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뭐가 바뀔 것이다. 이런 이제 선행 디자인의 개념을 이제 프로젝트에 접목시키고 그 선행 디자인을 이제 보여주는 것도 저희들이 하는 거고 이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인데 사람이 없이 내장을 이동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아침 출근 시간에 뭐 특정 스팟에서 뜨거운 뭐 아메리카노, 차가운 샌드위치, 김밥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싣고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차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차 안에 이제 음식들의 냄새 그리고 온도들은 어떤 식으로 뭐 해야지만 최상의 조건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이 미리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뭐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툴을 통해서. 정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스마트 시티라든지 네.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떤 이런 이제 디자인이랑 엔지니어링이 네. 좀 결합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이 쉽게 나올 수가 있겠다. 네. 근데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이 예전처럼 분리되어 있다면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게 분리가 돼 있으면은 자율주행도 40년, 100년 걸리는 거고 그렇죠. 합쳐져 있으면은 당장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검증이 되니까. 네. 근데 이런 그 회사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신 걸 좀 디자인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하신 건데 이런 거를 이렇게 저희가 토크아이티 같은 이런 공개 방송에서 네. 이렇게 막 보여주셔도 되는 겁니까? 사장님 혹시 컨펌 받고 나오실 겁니까? 이거? 아이고 저의 권한으로. 회사 좋네. 네, 뭐 이 정도는 제가 오픈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이게
농사 분야 쪽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 이제 좀 더 진보적인 개념인데, 네. 뭐 그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돼 있는 농장이 아니라 움직이는 농장이고 움직이는 비닐 하우스고 그러니까 식물의 어떤 재배와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자율주행 모빌리티 컨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가 뭐 단순하게 뭐 식물, 뭐 농작물뿐만 아니라 꽃배달 서비스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고, 최근에 그 직접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주문하면 벽에 있는 샐러드를 따서 넣어주는 그런 또 샌드위치 샵이 또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개념이 이제 이렇게 서비스가 막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합쳐져 있는 개념이 분명히 자동차에 이제 들어올 것이고, 이제 그런 개념들이 디자인이 되려면 뭐 영양 공급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이제 디자인하기 할 때 초기에 이제 검토가 돼야 될 거고, 그 검토는 엔시스라는 이제 굉장히 이제 직관적인 툴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이 모빌리티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상거래를 할 때 비즈니스 할 때 뭐 공급자 소유자가 서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차든지 뭐든지 자율주행되는 어떤 뭔가 thing이 자율주행을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산업이 바뀌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사람이 편하려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편하게 있고 이제 로봇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대신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편하게 하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도 편하겠지만 다 그 자체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지금 디자인하고 어떤 엔지니어링이 뭐 잘 융합이 돼가지고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자, 어쨌든간에 이것을 그러면 이걸 좀 하신지는 지금 이제 몇 달밖에 안 되신 거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디자인해서 그 엔지니어링 해석 쪽을 같이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하신 건 몇 달 되신 거네요, 지금. 그렇죠. 이제 이 툴을 안 지가 이제 아쉽게도 얼마 되지가 않아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 단계고, 이제 아직 이 툴을 통해서 반영된 뭔가가 제품화는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많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것을 이걸 처음에 알았을 때는 아까 그 프로젝트는 이제 초기 설계 때 아신 게 아니라 후반부에 아신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뭔가 초기 설계하실 때는 이걸로 바로 하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요 장표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뭐 디자인, 설계, 해석 이런 것들이 구분돼 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각 단계별로 이제 오는 피드백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대부분의 피드백은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어떤 통합적 문제 해결의 개념은 디자이너가 컨셉 디자인을 하는데 설계의 마인드와 해석의 도구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설계자도 디자이너의 언어를 쓰고 해석 툴 하나 갖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더 베스트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조직에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디지털 혁신 시대에서 각 뭐 회사에 기업에 모든 구성원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와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기업에서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만든 제품을 갖고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맙고요. 저 꼭 독일에서 바쁘시겠지만 꼭 시간 되시면 시청자분들 질문 Q&A 때 접속하셔서 전화 접속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두 분? 오늘 이렇게 장시간 실장님 말씀 들어보고 처음이죠? 어떠세요? 그렇죠. 네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까 간지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적절하게 잘 활용하신 예 같아요. 뭐 물론 시행착오도 있으셨겠지만 툴의 개발 목적과 좀 부합되게 그리고 툴의 타겟 자체가 그 실제 기존의 해석자가 아닌 설계자를 위한 이제 툴이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리고 그 툴을 활용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사용하셨던 사례 같아요. 황 과장님 들으면서 그래서 정말 엔시스 요 디스커버리 라이브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까? 자부심 들으면서?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차장님은? 예, 저도 뭐 가능성이 이제 확실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항상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저희 입장에서 쉽고 빠르다고 하지만 이제 고객 입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들으니까 이 부분이 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이제 오늘 처음에 이제 뭐 해석 뭐 CA 딱 드라이인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게 요새 큰 화두인 이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굉장히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게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아무리 아까 그런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개념들이 정말 시뮬레이션을 디자인을 안 해본다면 전혀 동떨어지 현실 구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미스 때문에, 그죠? 네, 배리어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아까 있지만 이 디스커버리 라이브에 대해서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반나절만 배울 수 있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물론 이제 그 체험의 기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피처들이 몇 개 있을 텐데 피처들 몇 개 좀 설명해 주면서 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뭐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좀 해봤습니다. 여기 네네. 그림에서 보이시는 그걸 보면은 일반적인 그냥 전자장비입니다. 뭐 전자장비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어진 게 열이 어떻게 발생하고 잘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노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냉각 핀인데 그 아래에 이제 발열을 하는 칩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거는 파란색 화살표로 외부에서 유체가 들어오고 그 찬 공기로 인해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쿨링을 할지 내부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실행을 해본 부분입니다. 네네네. 한번 쭉 넘겨보면서 같이 네네. 보면은요. 실제 이제 형상 이 보면은 GUI는 뭐 상당히 간단해요. 뭐 이제 형상을 먼저 이제 다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 이제 해석에다가 여기서 세팅을 하는 거는 입구와 출구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실제 좀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아까 파란색 화살표에 있던 네.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다가 펜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임의의 1m/s라는 어떤 속도를 유속을 이제 입력을 해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아웃렛 출구 부분에 벤트를 이제 형상화했는데 그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역시 아웃렛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이니까 그거에 맞는 값을 주는 이게 모든 설정의 끝입니다. 아, 네. 일단 형상은 완료가 되어지는 상태에서 그때 알아서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플레이만 누르시면은 네. 이 상태에서 바로 해석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뭐 컨트롤을 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준 걸 그대로 영상으로 뜬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게 실제 유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한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네. 지금 이쪽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유체가 지금 출구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렇네요. 것을 컨투어의 형태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좀만 더 넘겨주시면은 한번 이 부분을 그러면은 실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보는 방식인 거고요. 예, 실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이쪽에 내부의 쿨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찬 공기가 아까 그 냉각핀 사이사이로 지금 잘 들어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설계 내용을 보면은 들어온 게 전부 다 그냥 위로 다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뭐 효과적인 쿨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그래서 디스커버러의 큰 장점은 이 부분의 형상을 바로 건드리고 그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좀 더 넘기면은 네. 그래서 형상에 한번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위쪽으로 가는데 네네. 이 부분에 지금 출구를 아까 위쪽에 있던 출구를 지금 오른쪽으로 그냥 변경을 한 거예요. 새로 만들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위쪽으로 다 빠져나가던 게 지금 보이시면은 냉각핀 사이사이로 좀 유체가 흘러가는 것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변경을 시키고 그렇죠. 예.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네. 체크해보는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 해석 툴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하는데 수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이거는 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뭐 보면은 여러 가지 제가 형상 변수를 몇 가지를 좀 해봤는데 네. 지금 더 넘겨 보시면은 실제 위쪽으로 더 유체가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위쪽에다가 한번 가림막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설계자가 아이디어를 갖는 거죠. 위쪽으로 공기가 많이 가는데 아래쪽으로 냉각핀을 어떻게 하면 흘리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리면은 그게 바로 또 반영이 되어지는 네. 거죠.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유체 흐름이 결과가 바로 지금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위로만 흘러가던 유체가 지금 아래 냉각핀에 골고루 조금 더 가진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시뮬레이션 게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흥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뭐 심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좀 더 넘기면 몇 가지를 더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에다 하고 이번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제 냉각핀의 아래쪽에는 좀 이제 유체가 많이 좀 안 흘러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냉각핀 자체를 좀 형상을 수정을 해봤어요. 이게 상당히 단순하게 수정이 가능한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동 기능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내가 그냥 마우스 드래그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네네. 원하는 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형상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울기를 줬었죠. 그러면은 바로 결과가 반영이 되어지면서 유체가 이제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예. 확실히 이전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넘겨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네. 예. 제 마지막 쪽을 보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실제 제가 여기 형상한 게 제일 처음에 좌측에 있는 게 설계 변경 전이고 설계 엔지니어가 아이디어를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유체가 잘 골고루 흘러가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냥 마우스로 이동하면은 형상이 변경이 되고 그 해석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더 좋은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네네네. 이게 바로 디스커버리의 가장 큰 장점이고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데모 직관적으로 잘 만드셨네요. 자, 데모 잘 봤고 이제 우리 이제 제일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어떻게 체험할 수 있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 이런 얘기 좀 해보죠. 네. 자, 일단 트라이얼인데 이거 네. 누구든지 체험해볼 수 있는 겁니까? 무료로?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전화해 보셔도 되고요. 네네. 가장 빠르죠. 네네네. 아니면 엔시스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 저기 있습니까? 아래 나와 있는 이제 링크로 들어가셔서 네. 무료 체험 시작으로 하면 이제 본인 뭐 계정이라든지 메일 주소라든지 그런 거 남겨주시면 이렇게 다 한글로 돼 있는 거죠? 네 한글로 보셔도 되고 뭐 영어에 자신 있으신 네네. 분들은 영어부터 자신 보셔도 없죠. 되고요. 이게 그러면 얼마 기간을 주시는 겁니까? 트라이를? 아마 30일 30일? 정도? 네. 30일이면 뭐 아까 반나절이라 했으니까 충분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육도 있나 보죠? 네, 지금 당장 이제 7월 2일에 음. 저희 쪽 태성 SNE 교육센터에서 지금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네. 화면에 보이시는 QR 코드를 찍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채팅창으로 저희가 이제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네네.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설문지에다가도 적어주든지. 예, 맞습니다. 네네네. 자, 이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태성 SNE가 성수동 쪽에 있습니다. 성소동? 네. 네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서 뭐 서울숲에서 뭐 하면 뭐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오프라인 교육 같은 걸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예, 저희 쪽에서는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뭐 디스커버리 라이브뿐만 아니라 엔시스 전 제품을 관련해서 기왕이면 이 오프라인 교육 들으시기 전에 요거 아까 체험할 수 있으니까 체험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 더 좋겠네요.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낫죠. 네네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다 지금 이제 다양한 분야에 쓰일 텐데 요게 필드에서 해보시니까 주로 어떤 업종이랄까, 어떤 분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호감이랄까, 반응이 더 좋은지 필드에서. 필드에서 어깨보다는 저는 이제 실예로 들면 네, 해석을 의뢰하는 사람 입장은 이제 설계자인 거죠. 네, 해석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뢰를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 해석 업무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해석 업무에 대한 피드백이 늦으면 늦을수록 설계자 본인은 이 디스커버리 라이브를 이용해서 사용하려는 욕구가 더 강한 케이스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하게 이제 해석자에게 집중된다라면 설계자들은 좀 더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뭐 회사의 해석 엔지니어들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디자이너도 추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발 그렇죠? 그러라고. 그래야지 해석 엔지니어도 본인 정말 나중에 네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중요한 것만 같이 머리 맞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정말 진짜 고급 해석 기술을 그렇죠.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선행 단계에서 더 그렇죠.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이제 해석 엔지니어 쪽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네. 또 설계 엔지니어도 있을 수 있고, 또 디자이너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세 파티가 어쨌든 간에 서로 같이 이걸 통해 가지고 쉽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고, 각자 갖고 있는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이것을 그 회사의 좀 다른 파티에 있는 분들한테 이걸 빨리빨리 추천해줘가지고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까? 이 제품이, 이 분야가. 일단은 실제 뭐 저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는 모든 설계 엔지니어가 모든 설계를 할 때 이 툴을 사용을 해서 실제 해석에
해석을 하고 그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한다면은 뭐 저희는 뭐 많이 팔아서 좋고 네. 또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도 아까 설계 엔지니어에게도 좋고 해석 엔지니어에게도 좋고 회사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설계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거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네. 정말 우리 그 다음번에는 그 이것을 초기 설계 개념에 이걸 적용해 가지고 네. 실제로 그것이 이제 양산까지 된 그런 그렇죠. 것을 하신 분이 나와 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되게 더 굉장히 리얼할 좋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네. 예. 다음번에 이제 그런 거 기대하면서 예. 오늘은 이제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 지금 윤 실장님 지금 클리오 디자인 윤 실장님 독일에서 지금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지금 접속하셨습니다. 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좀 피곤하신 것 같네. 거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요? 독일은? 지금 오전 9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네. 혹시 방송 Q&A 하시려고 일찍 일어나신 거 아니십니까? 그러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김 팀장님, 네. 네 이렇게 본인 얼굴 네. 나온 거 이게 보니까 이런 건 처음이죠? 보니까 어때요? 많이 어색하네요. 예. 제가 그렇게 정신산만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뻘쭘하네요.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희아님께서 지금 차량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들도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는 부분적으로 뭐 2, 3단계 자율주행의 부분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김 팀장님한테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요. 김 팀장님께서 김승준님께서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유체 분석이 필수인 것 같은데요. 근접 시 속도에 따른 날씨에 따라서도 공기, 물,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 오는 환경을 고려한 유체 분석도 가능한지요? 네, 일단은 오늘 소개해드린 디스커버리 라이브로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어떤 해석을 보고 싶은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할 때 보통 날씨가 안 좋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시야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저희 쪽 NCS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런 걸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초점이 물이라는 거라면은 빗물에 의해서 뭐 다른 어느 쪽으로 흘러가서 그게 어떤 방해를 주느냐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저희 뭐 플런트나 이런 걸로 통해서 해석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네. 디스커버리 라이브로는 이 부분까지는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김 팀장님, 네. 그 김승준님께서요. 그 통합 설계, 분석, 적용을 시뮬레이션으로 바로 구현이 가능하므로 시간 및 비용 절감이 클 것 같은데요. 지금 보여주신 영상, 그러니까 전자제품의 히트싱크에서 유체 흐름을 알 수 있는데 발열 부위별로 설정도 가능한지요? 네, 일단은 그 조건 줄 수 있는 조건 중에 그 월에다가 이제 발열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든 예제 같은 경우에는 좀 유동으로 좀 국한해서 좀 쉽게 표현하고자 그렇게 만들었고 실제 거기서 발열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의 온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댓글창에 그 태성 SNA에서 그 7월 2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스마트한 설계 플러스 교육이 있으니까 무료 교육이니까 링크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 이용하셔서 교육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종원님께서 아직 자율주행 차량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맡기기에는 무서운 것 같은데 사고가 없으려면 모든 차량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실장님.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동차라는 제품을 이제 샀을 때 보통 오래 타는 사람들은 뭐 10년, 뭐 20년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 개인적인 차를 타는 사람들이 당장 1, 2년 이내에 그 차를 다 버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 30년간은 자율주행 차와 기존의 자동차들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아직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서서히 그런 바로 이제 그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한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저속 기반의 어떤 서비스 모빌리티들로부터 점점점 상용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기술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시스템이 레벨 4, 5까지 안정화가 되면 모든 차량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특정 구간에서는 모두가 다 완전 자율주행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 이상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뭐 지금 뭐 사람이 운전한 거에서 매일매일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나잖아요.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네네. 그런 거 따지면 뭐 사실 확률 같은 거 따지면 자율주행차가 훨씬 더 그 위험도 같은 거는 덜하지 않을까요? 네, 확실하게 이제 기술적인 그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해 놓은 그 자료들을 보면 사람이 운전했을 때보다 이 기계가 운전했을 때 사고율이 거의 많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적인 차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면 좀 더 안전성이 확보되는 건 맞는데 이제 주변이 굉장히 혼재스럽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사고들이 예측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노년층이 엄청 많아질 거 아닙니까? 노년층이. 그러면 지금 이제 요즘 신문 기사에도 요새 노년층에서 운전해가지고 사고 난 게 굉장히 많이 보는데, 뭐 80세 이상은 뭐 자율주행차 한다든지 앞으로 뭐 같은 그런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되지 않고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뭔가 적용이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얼핏. 자, 그다음에 김 팀장님, 네. 그 오창성님께서요, 제 노트북에 디스커버리 라이브를 설치했는데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 기본적으로 디스커버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크게 좀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입니다. 컴퓨터의 메모리가 아니라 최소 지금 권장 사양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 메모리가 최소 4기가 이상인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에 해당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허성현님께서 이건 윤 실장님, 그 사람의 관여가 어느 수준까지 없어야지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율주행 단계가 판단, 뭐 인지, 제어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운전할 때 판단도 하고 제어까지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레벨 이제 3에서 4, 5까지 갈수록 이제 제어를 안 하게 되고, 판단도 안 하게 되고, 이제 최종 단계는 인식조차 안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 마저 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장님 오늘 독일에서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그러면 마지막 말씀 좀 마치고 하죠. 실장님. 네. 네. 이게 저도 이제 설계 엔지니어는 아닌데 이제 디자이너거든요. 디자이너인데 이제 뭐 융합되는 이런 제품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커버리까지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 디스커버리 라이브 같은 것도 결국에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얼마나 좋은 툴이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호미로 이제 밭을 가고 곡식도 수확할 수 있지만 반면에 사람을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구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쓰느냐가 이제 본인의 프로젝트의 그 성패를 가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구를 쓰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곳에 이 디스커버리 라이브를 잘 쓰면 정말 좋은 결과를 또는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클리오 디자인의 윤정철 실장님께 뭐 박수 소리는 안 들리겠지만 그래서 독일에서 바쁜데 이렇게 여러분 소통하려고 여기 독일에서 한 것에 대해서 자,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자, 실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세상 된 것 같아요, 그죠? 카카오톡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카이트에서. 자, 네. 팀장님,
여기 좀 오창성님께서 네. 그 태성에서 하는 교육 7월 1일 교육이 예. 인원이 몇 명까지 하는 건지 교육이 교육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죠? 네. 네네네. 네. 자 팀장님도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네. 뭐 제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커버 라이브를 판매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의 100마디 말보다 이렇게 직접 사용자분이 지금 윤 실장님 말씀해 주신 그 한마디가 더욱더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실질적으로 가장 잘 디스커버리 라이브 이 툴을 사용하는 방법인 거니까 저희로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기쁘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뭐 그런 관련해서 뭐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은 뭐 채팅창 또는 뭐 이제 저희 쪽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좀 김 팀장님 뭐 말씀 나주신 거 보셨으니까 이분도 되게 이런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여러분도 오늘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